자, P에 많은 장점이 있죠. 많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P는 한 번에 한 개의 PD밖에 풀지 못해요. 제가 아까 강의 앞부분에서 이슈를 잠깐 던졌는데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이니셜 컨디션이나 외부 폴싱이나 이런 게 바뀌면 처음부터 학습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죠? P는 그게 일단 제일 큰 단점. 한 번에 싱글 인스턴스, 즉 한 개의 상황밖에 다루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런 걸 좀 해결하고자 나온 테크닉이 오퍼레이터 러닝이라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러닝에 대한 얘기를, 오퍼레이터 러닝도 사실 디보넷도 있고, 크게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딥 오퍼레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후리에 뉴럴 오퍼레이터인데, 후리에 뉴럴 오퍼레이터는 그 알고리즘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 뭐 후리에 트랜스폼이나 이런 좀 테크니컬리티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설명에서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같은 레벨의 같은 태스크를 수행하는 작업이다 정도로만 일단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보넷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퍼레이터 러닝. P는 다양한 PD 플랫폼, 백워드나 포워드나 인버스 둘 다 성공적으로 잘 풀었죠. 그쵸?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P는 한 번에 한 개의 인스턴스밖에 다루지 못합니다. 이 말은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 폴싱 텀 이런 게 바뀌면은 학습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써놨네요. 그래서 만약에 인풋으로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 익스터널 포스, 베리어블 코에피션트들이 바뀐다면은 모든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다시 해야 되죠? 로스 펑션 자체가 바뀌잖아요. 로스 펑션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로스 펑션이 바뀌면 트레이닝 처음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프랙티컬 포인트 오브 뷰에서는 그거 자체로는 좀 다양한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에서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이라고 좀 보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핀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핀도 굉장한 장점이 있죠. 핀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굉장한 장점 중 하나가 일단 코딩 구현이 굉장히 쉽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란 인풋 데이터, PD의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 포싱 이런 것들이 바뀌더라도 즉각적으로 리얼타임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 솔루션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답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무엇이냐, 오퍼레이터 러닝이라는 걸 배우려고 그러는데 오퍼레이터가 무엇이냐 라는 걸 했을 때 굉장히 좀 두리뭉실한 정의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함수에서 함수로 가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어떤 개체에 대해서 개체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점에서 점으로 보내는 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함수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어떤 함수를 다른 함수로 보내는 함수입니다. 그죠?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한 점,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배운 점들은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가 많았죠. 그냥 실수에서는 1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함수, 뭐 2차원 함수도 있고 3차원 함수도 있잖아요. 그런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펑션이 아니라 보통 함수에서 함수로 간다 함은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함수를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를 한다고 한다면은 베이시스가 1, x, x제곱, x 3승, x 4승이 쭉 나가는 무한계 베이시스잖아요. 그래서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제, 그렇다고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우리가 잘 아는 예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분하는 것도 함수에서 함수로 가는 오퍼레이터죠. 그죠? 그리고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것도 함수에서 어떤 다른 함수로 가는 오퍼레이터가 되고요. 프로젝션 같은 것도 뭔지 아시죠? 선형대수에서 배웠던.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렌치 트랜스폼이나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오퍼레이터죠. 함수를 다른 모드의 함수로 보내잖아요. 어쨌든 모드가 바뀌긴 하지만.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솔루션, 그러니까 PD가 있으면은 PD의 인풋 데이터, 이니셜 데이터, 바운더리 데이터, 코에피션트, 익스터널 포싱 이런 거에서 솔루션으로 가는, 어쨌든 함수에서 함수로 가는 오퍼레이터죠. 그런 솔루션 오퍼레이터도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퀘스천은, 아까는 뉴럴 네트워크가
하나의 PD 솔루션만을 배웠죠. 핀에서는 솔루션 하나만을 배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그렇다면은 뉴럴 네트워크가 이런 오퍼레이터도 배울 수 있을까? 차이점이 있죠, 분명히. 하나의 함수만을 배우는 거랑 함수에서 함수로 가는 함수를 배우는 거랑은 다른 얘기죠. 그죠? 아까 하나의 함수를 뉴럴 네트워크로 배운다는 거는 잘 알려졌습니다. 뭘로 알려졌었죠, 아까 혹시? UAT로 알려졌었죠. 어떤 함수를 잘 뉴럴 네트워크가 배울 수 있다는 이론적인 근거가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션 시어렘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터를 잘 배울 수 있는가 뉴럴 네트워크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션 시어렘도 필요한 거죠. 이거에 대한 것도. 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함수만을 타겟해가지고 배운 거지만은 그런 경우에도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션 시어렘이라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터를 배우려고 하더라도 어떤 theoretical justification이 필요합니다. 오퍼레이터를 배우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디보네핏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건데, 이 수학하는 제가 봐도 좀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수식 굳이 뭐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뒤에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 수식은 일단 무시해 주시고 위에 글들도 무시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왜 이걸 넣느냐? 오퍼레이터를 배우는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션 시어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증명할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뭐 이런 조건이 있고 이런 조건이 뭐 컴팩트고 바나우 스페이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쨌든 뉴럴 네트워크가 함수에서 함수로 가는 오퍼레이터를 배울 수 있다. 그것만 이 슬라이드에서 캐치하시면 됩니다. 이 수식이나 위에 말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핀을 이제 브라운 대학의 조지언 카니아다키스 교수님께서 제안을 하셨지만, 같은 그룹에서 딥 오퍼레이터 네트워크라는 것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으로 됐는데, 자, 이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디보넷은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은 함수에서 함수로 가는 함수를 배우고 싶은 거죠. 즉 오퍼레이터를 배우고 싶은 겁니다. 디보넷은 딥 오퍼레이터 네트워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근데 그럼 싱글 핀을 배울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뉴럴 네트워크가 오퍼레이터를 배우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퀘스천, 인풋이 함수라 그랬잖아요. 함수를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에 넣지? 함수라는 건 그냥 어떤 말 그대로 함수 그 대상인데, 그걸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로 넣지? 인풋으로?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이란 거는 finite dimensional 벡터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한 차원 벡터만을 뉴럴 네트워크 인풋으로 넣을 수 있는데, 함수를 그럼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로 넣지? 디보넷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얘기 조금만 있다고 일단 아키텍처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함수에서 함수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풋 함수가 U입니다. 인풋 함수가 U고 아웃풋 함수가 GU입니다. 그럼 GU도 함수죠. 함수면 어떤 포인트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밸류에이션 하려는 포인트가 Y인 겁니다. 그러니까 U를 넣었을 때 GU가 나오는 거고, GU 자체도 함수니까 거기 Y에서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어서 GUY라고 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를 처음 접하시면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GU 자체도 함수입니다. 그죠? 함수로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GU 자체도 함수기 때문에 그때 Y에서의 함수값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GUY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인풋에는 함수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값을 계산하려는 Y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로 돌아와가지고 그럼 함수를 어떻게 인풋으로 넣느냐? 디보넷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센서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딱 x1, x2 도메인에서 x1, x2부터 xm까지 점들을 그냥 고정해 놓습니다. 그럼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점에서의 함수 값들을 모으면 finite dimensional 벡터가 되겠죠. 이건 마치 정해진 센서에서 어떤 걸 온도를 측정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걸 어떤 양을 측정하든지 하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고정된, 이게 왼쪽이 인풋 함수들인데 위아래 둘 다 인풋 함수들인데, 어떤 고정된 x1부터 xn까지의 점에서 그 점들에서의 함수 값들을 취하면은 유한 차원 벡터가 되니까 그거를 함수 인풋으로 넣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웃풋으로 또 어떤 함수가 나올 거고, 그 함수에서의 이밸류에이션, Y에서의 이밸류에이션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디보넷에서는
어떤 정해진 자리에서의 함수값들을 모아서 유한차원 벡터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함수를 인풋으로 넣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오퍼레이터 러닝 테크닉, 태스크에서 첫 번째로 evaluation at fixed points, 지금 센서 데이터, 이게 이 방식이죠. 그죠?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인풋 함수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넣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풋 함수가 a, bx 플러스 cx 제곱 더하기 dx 3승이다. 그럼 a, b, c들 인풋으로 이 폴리노미알을 결정하는 개수인 a, b, cd잖아요. 요걸 인풋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어떤 고정된 값에서 이 값을 계산한 걸 넣는 게 아니라 그냥 a, b, cd만 넣어도 함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줬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2D 같은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함수도 함수 값에 따라 그냥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미지를 그냥 CNN에 넣듯이 넣습니다. 그래도 유한차원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넣는 방식도 있습니다. 잘 작동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튼 이 슬라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딥 오퍼레이터 러닝이라는 거의 아키텍처니까 함수를 넣었을 때 함수가 나오고 그것도 함수기 때문에 어떤 Y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겠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 그럼 함수를 뉴럴 네트워크에 어떻게 넣느냐 이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디보넷 같은 경우에는 스택트 디보넷, 언스택트 디보넷이 있는데 뭐냐면 스택트 디보넷은 아까 U랑 Y랑 둘 다 인풋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U를 위한 뉴럴 네트워크들이 따로 있고 Y를 위한 뉴럴 네트워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U를 위한 네트워크는 브랜치 네트워크, Y를 위한 네트워크는 트랭크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구조를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션 시어렘에서 그냥 수식 무시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 그림 수식으로 쓰는 그겁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쉽죠.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U라는 걸 넣었을 때 X1부터 XM까지 그걸 정했을 때 어떤 P개의 뉴럴 네트워크를 설정을 해가지고 각각이 원디멘셔널 아웃풋을 하나씩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Y라는 게 어떤 새로운 트렁크넷을 통과해가지고 또 P개의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그거의 이너 프로덕트를 한 거를 GUY의 프리딕션 값으로 하겠다. 이게 아까 그냥 그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션 시어럼에 있었던 이 식입니다. 이 식. 이게 지금 스택트 네트워크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수식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수식을 한번 뜯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지금 여기서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 수식이 바로 이 왼쪽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스택트를 하는 게 맞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상당히 보이죠. 딱 봐도. 그래가지고 브랜치넷을 하나로 퉁쳐버린 언스택트 디보넷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계산을 할 때. 그래도 실제로 잘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디보넷의 로스는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문제인데요. 디보넷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좀 이슈가 많은데 그 얘기 제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로 예측한 U라는 인풋을 받은 게 요거 자체가 함수인데 그걸 YJ에서 이밸류에이션 했을 때 그리고 그게 실제로 UYJ를 넣었을 때 실제 함수 값 그거의 그냥 차이를 로스로 둡니다. 실제로. 일단 슈퍼바이스 러닝이겠죠. 이 참값을 알아야 되니까. 그죠? UIYJ에 대한 참값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데이터에 대한 얘기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보넷에 대한 설명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그리고 인풋 아웃풋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로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럼 이 디보넷은 단지 꼭 PD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분을 한다든지 뭐 부정적분한다든지 그런 태스크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Physics Informed Machine Learning이기 때문에 PD 어플리케이션에 관심이 있는 거죠. PD 어플리케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언급한 솔루션 오퍼레이터 PD 데이터,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 포싱 코에피션트 같은 PD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PD 솔루션을 내뱉는 솔루션 오퍼레이터를 배우고 싶은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솔루션 하나를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PD 데이터에서 PD 솔루션으로 가는 이 오퍼레이터를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근데 디보넷 같은 경우는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트레이닝 데이터라는 건 뭐죠? 레이블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사이언티픽 컴퓨팅에서 트레이닝 데이터, 레이블링이라는 건 뭘까요? PD 데이터가 하나 주어졌을 때 실제 그거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계산하는 게 레이블링이겠죠. 근데 문제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PD를 풀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PD는 못 풉니다, 정확하게. 솔루션 포뮬러가 있는 PD들도 그 솔루션 포뮬러 자체가 계산이 불가능한 적분으로 포뮬러가 표현되기 때문에 계산을 정확한 참값을 못 구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럼 뭐, y''은 y다. 이런 PD, 이런 OD. 이거 익스포넨셜 x라고 풀 수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익스포넨셜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것도 근사로밖에 계산 못해요. 실제로 계산기, 공학 계산기들에서 자연로그 상수 2를 계산할 때 그 1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3 팩토리얼 이거 그냥 많이 더하기 계산합니다. 그것도 어쨌든 부정확하죠. 그러니까 참값이란 개념이라는 게 참 힘든 겁니다. 굉장히. 정확히 푸는 게 어렵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클래시컬한 뉴메리컬 메소드를 쓸 수밖에 없어요. FEM이나 Finite Difference, Finite Element, Finite Volume 이런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솔루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그거죠. PD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솔루션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클래시컬한 메소드로 계산을 해서. 근데 클래시컬한 메소드로 대충 근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참값으로 여겨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계산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오퍼레이터 러닝이 잘 작동하지 않겠죠. 근데 FEM에서 정밀하게 계산한다는 게 뭐죠? 메쉬를 굉장히 잘게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파인 메쉬에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다는 건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크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뭐가 어쨌든 간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드는 게 힘들고 뭐 하지만은 트레이닝이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상황이 역전되죠. 기존의 클래시컬한 메소드보다 훨씬 빠르게 솔루션 프레딕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다만 문제는 그 스테이지까지 가는 게 몹시 어려운 거죠.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학 커뮤니티에서 오퍼레이터 러닝 관련된 연구를 좀 발표를 해보면은 굉장히 할시한 공격에 시달립니다. 아니, 그럼 굳이 그냥 FEM으로 풀지 뭘 이걸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또 학습을 하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은, 그렇지만 저의 주장은 일단 학습이 완료되면은 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일단 즉각적으로 솔루션 계산하는 게 필요할 때 언제든 쉽게 솔루션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저희는 무적의 논리가 있잖아요. 우리 포테이션이 있는 방법을 공부해 나갈 뿐이다. 이렇게 무적의 논리가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갑론을박이 있다. 이 정도 이슈가 있다는 걸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핀에 비해서 오퍼레이터 러닝이 좋은 건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안타깝게도 슈퍼바이스드다. 그러면은 언슈퍼바이스드 오퍼레이터 러닝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죠, 당연히.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 있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오늘 우리가 배운 걸 조합하면 합니다. 일단 그래서 오퍼레이터 러닝을 언슈퍼바이스드 매너에서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카니아다키스 그룹에서 또 핀과 디보넷을 결합해서 피직스 인폼드 디보넷을 만들어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디보넷 아키텍처와 똑같습니다. 브랜치넷, 트렁크넷.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아까는 슈퍼바이스드 로스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트루 데이터와의 차이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핀 로스를 씁니다. 로스 파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솔루션 프레딕션이잖아요. 그것을 넣고 PD의 레지듀얼을 계산해서 로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로스를 GU-GHU로 쓰는 게 아니라 GU-FE의 절대값의 제곱을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럼 굳이 데이터가 필요 없겠죠. 아까는 PD 인포메이션을 데이터로 줬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PD 인포메이션을 PD 식으로 주는 거죠. 말만 들었을 땐 굉장히 그럴싸하죠.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성능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의 논문도 아주 심플한 이그젠플밖에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 스텝마다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뭐 그런 방법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냥 좀 알려진 얘기였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여태까지 배운 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피직스 로우라고 하는 게 PD죠. 그래서 DU = F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의 레지듀얼을 du-f 이퀄 0이 되도록 하는 LFU라고 레지듀얼을 쓸게요. 그러면은 du 이퀄 f라는 거는 레지듀얼이 0이라는 것과 똑같죠. 그죠? 그럼 핀이라는 거는 unsupervised learning이란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한 개의 인스턴스밖에 다룰 수 없죠. 그래서 인풋이 PD 베리어블이고요.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은 솔루션 프레딕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는 이 레지듀얼을 사용하게 되죠. 피직스 인폼드 로스를 사용하게 되죠. 그죠? 근데 한 번에 한 개밖에 다루기를 못하기 때문에 디보넷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 개를 오퍼레이터 러닝 계열이라 멀티플 인스턴스를 다룰 수 있게 되죠. 다만 문제는 뭐다? 슈퍼바이스 러닝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근데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냐면 인풋에 PD 데이터가 인풋이 베리어블이 아니라 PD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 그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은 아웃풋이 나오게 되죠. 근데 애석하게도 로스가 실제 참값과 프레딕션의 차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PD의 인포메이션을 트루 데이터로 주게 됩니다. 따라서 트루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 슈퍼바이즈 러닝이란 문제가 있게 되죠. 그래가지고 피직스 인폼드 디보넷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멀티플 인스턴스를 다룰 수 있는 오퍼레이터 러닝이기도 하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풋은 똑같이 PD 데이터가 들어가고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로스를 슈퍼바이즈 로스를 수준 되는 게 아니라 피직스 인폼드 로스를 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지금 2시간 반 동안 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공학적인 설계 관점에서 네. 아까 이제 경계 조건이나 뭐 여러 가지 초기 조건 같은 거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설계가 이제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지오메트리가 바뀌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해요. 그거는 다른 이슈입니다. 그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지오메트리가 바뀌는 거는 제가 오늘 소개드리지 않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태스크입니다. 그 실제로 논문이 몇 개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아직까지 상용화 될 만한 기술은 제가 알기는 없고 굉장히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것만 현재 여기에서는 안 됩니다. 지오메트리에서는 안 됩니다. 네? 50페이지. 네. 보면 아까 이제 이게 나온 게 바운더리 컨디션하고 이니셜 컨디션이 달라지게 되면 다시 풀어야 되니까 핀 오퍼레이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이제 그쪽에 에라 계산할 때 보면 바운더리 컨디션하고 이니셜 컨디션을 넣어서 요걸 계산을 하시게 되게 되죠. 그러면 그 경우에만 결국 맞게 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잘 보시면은 U 자체가 인풋입니다. 예를 들면 U가 바운더리 컨디션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U가 바운더리 컨디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거는 그냥 그 경계 조건을 그러니까 GU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이지 U 자체가 바운더리 컨디션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바운더리 컨디션하고 이니셜 컨디션에서 풀고 나면 이걸 이용할 때는 다른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이니셜 컨디션에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관련된 예시가 그러니까 튜토리얼이 있나요? 아, 이거는 사실 디보넷 관련된 오늘 제가 준비한 튜토리얼은 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런 해당하는 초창기의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 띠어름이 있고 수식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 이 그림으로 아까 우리 뭐 예를 들면 그냥 쉬운 공학적인 그래서 좀 저기 U, D1, T 이런 걸 조금 그 PD 데이터에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개념은 알겠는데 네. 지금 저 U가 바운더리지 뭐 그게 지금 그림이 아직 상상이 잘 안 돼요. 아, 네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아, 네. 이게 뭐 B도 잘 이게 어떤 의미인지 뭐 예를 들어 B, T 이런 게 어떤 건지가 잘 그려졌어요. 네네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일단 네트워크부터 잘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가 어떤 함수의 데이터가 되겠죠. 함수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 될 수도 있고 이니셜 컨디션 될 수도 있고 폴스 인터미 될 수도 있는데 PD로 설명해 네, PD 되는데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제가 좀 이따가 다른 방법을 하나 설명드릴 건데 그때 실험 결과들과 함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디보넷 방법은 아니지만 대충 오퍼레이터 러닝으로 활용하는 PD 솔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좀 다음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설명해 주면은 여기서 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일단 U를 넣었을 때 브랜치넷에서 나오는 게 B1부터 P1까지다. 그리고 비원이 뭔가요? B1이 그냥 어떤 값입니다. 일단 제가 일단 값이라고 하는데 어떤 값인데 근데 Y라는 걸 넣었을 때 어떤 T1 값이라고 했죠. 근데 처음 디보넷 페이퍼가 나올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디보넷이 많이 연구되면서 이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느냐. B1부터 P1까지를 베이시스, T1부터 TP까지를 코이피션트 해서 브랜치넷은 베이시스를 배우는 거고 트렁크넷은 코이피션트를 배우는 네트워크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둘을 내적하잖아요. 내적하는 게 정확히 코이피션, 베이시스 익스펜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생겼습니다. 수식적으로는 그냥 B1 자체가 하나의 실수 값입니다. 그러니까 브랜치넷 1이 1차원 아웃풋을 내는 겁니다. B1이라는 1차원 아웃풋을 내는 겁니다. 브랜치넷 2가 B2라는 1차원 아웃풋을 내는 거고. 제가 이 질문을 이해한 게 맞나요? 제가 공부가 약해서 일단은 그러니까 U라는 게 함수가 들어가면은 인풋을 finite dimensional 벡터로 바꿔야 되니까 UX1부터 UXM까지 M차원 벡터를 넣는 거죠. 그죠? 이 M차원 벡터를 네트워크 P개에 넣는 겁니다. 브랜치넷 1 하나가 뉴럴 네트워크고요. 브랜치넷 2 하나가 뉴럴 네트워크고 브랜치넷 쭉쭉쭉 가서 P 하나가 또 다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M차원 벡터를 각각의 브랜치넷에 넣었을 때 각각 1차원짜리 값 하나씩을 내뱉게 됩니다. 1차원짜리 값 하나씩을. 그럼 그 총 브랜치넷에서 내뱉는 건 P차원 벡터겠죠. B라는 P차원 벡터겠죠. 그죠? B1부터 BP까지 P차원 벡터고 Y를 넣었을 때는 통과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P차원 벡터를 내뱉습니다. 그거를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연구된 페이퍼에 의하면은 브랜치넷은 뭔가 베이시스를 배우는 거고 트렁크넷은 코이피션트를 배우는 거라 마치 FEM처럼 베이시스 익스펜션을 하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하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보통 저희가 인공신경망 디자인을 할 때 어찌됐든 지금 이런 것 인풋 조건들이 이니셜 컨디션이든 바운더리 컨디션이든 폴싱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물 어쨌든 결과물 자체는 우리가 뭐 밸런스 필드든 템퍼처 필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쓰는 ANN이나 CNN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인풋을 저런 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왜 이 모델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거는 그냥 CNN에 넣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CNN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페이퍼에서 이런 아키텍처를 쓴 거는 순전히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이 디보넷 페이퍼에서 처음 증명한 게 아닙니다. 93년도인가에 증명된 내용입니다. 뉴럴넷이 오퍼레이터를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티어레티컬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아키텍처를 썼을 뿐입니다. 만약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CNN 아키텍처에 관해서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션 시어럼이 알려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티어레티컬한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썼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수학적인 theoretical justification이 있는 경우를 다뤘기 때문에 저런 아키텍처를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론적으로 여기서 요 식에서 표현하는 건 ANN이거든요. 여기서 요 식에서 표현하는 건 ANN인데 근데 그 디보넷 연구하시는 분들 들어보니까 브랜치넷 하나를 CNN으로 쓰기도 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브랜치넷 같은 것도. 그래서 일단 이론적으로는 ANN이 맞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사실 요 언스택트 쓰는 것도 이론에 맞지는 않죠. 근데 상황에 맞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줄이고 대신 브랜치넷을 CNN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테크니컬리티를 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ANN이 맞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제 좀 이 오퍼레이터 러닝에 관한 제 연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슈는 다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슈퍼바이스드 오퍼레이터 러닝을 만들고 싶다는 게 이슈겠죠.
이제 이 unsupervised operator 러닝을 만들고 싶다. 이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알려진 수학 이론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러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사실 FEM의 수학적인 이론으로 학위를 했기 때문에 FEML 방법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계공학과 분들이다 보니까 FEM에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은 저 라플라스 U 플러스 U 이퀄 F라는 리액션 디퓨전을 풀고 싶은데 요거를 베리에이셔널 포뮬레이션을 변환을 시키죠. FEM으로. FEM 클래시컬 솔루션을 푸는 방법이 아닙니다. 윅 솔루션을 푸는 방법이지.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포뮬레이션 이거를 테스트 펑션을 곱해서 적분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분 적분을 통해 미분을 한번 넘길 수 있죠, 이쪽으로. 그래서 좀 더 약한 센스의 솔루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갈러킨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H1 제로라는 거 그냥 뭐 스페이스 정의는 무시해도 됩니다. 이런 좋은 스페이스에서 솔루션을 찾을 거고 테스트 펑션도 이런 좋은 함수를 골랐다. 근데 이게 인피니트 차원이라 계산을 못하니까 어떤 베이시스 펑션 phi 1부터 phi n으로 스팬된 놈에 대해서 솔루션을 계산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FEM이라는 게 결국 이런 베이시스들을 쓸 수가 있죠. 이런 P1 베이시스, P2 베이시스를 쓸 수가 있는데 Finite Element Approximation이라는 건 결국 UN이라는 솔루션은 베이시스는 픽스돼 있고 베이시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솔루션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베이시스는 이런 P1 베이시스, P 사이즈 리니어, P 사이즈 쿼드라틱 베이시스 이런 걸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제 Finite Element Method라는 거는 갈러킨 어프록시메이션 변환을 해서 저 솔루션 N이라는 건 베이시스의 개수죠. 그걸 넣으면은 이러한 알제브릭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냥 여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EM은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알파가 개수죠. 그리고 A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된 매트릭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라는 거는 PDE의 정보, 베이시스의 정보, 바운더리 컨디션의 정보, 뭐 이니셜 컨디션 이런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종합적인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FEM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FEM을 어떻게 푸냐면은 A의 인버스를 계산해야 알파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의 인버스를 계산해서 알파를 계산하게 되고 알파를 저기다 넣게 되면은 FEM 솔루션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죠? 요걸 풀기 위해서 A를 인버스를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알파를 계산해서 솔루션을 계산하는 건데 제가 나중에 뭐 하나 말씀을 드릴 거라서 컨디션 넘버 이슈가 있다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뭐냐면은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A의 인버스 계산하는 거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A의 로우 개수는 베이시스의 개수잖아요. 랭크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매트릭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인버스 매트릭 계산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크릴로프 서브스페이스 메소드나 아니면은 뭐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같은 걸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산할 때 이 A의 컨디션 넘버라는 어떤 매트릭스에 딱 그 고유한 넘버가 있습니다. 그 넘버가 크면은 A의 인버스를 계산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면은 이렇게 FEM은 어떤 미분 방정식을 이런 리니어 알제브릭 시스템을 푸는 건데 그래서 이거 인버스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인버스를 풀 때 컨디션 넘버가 크면 불편하다. 그래서 FEM을 풀 때 FEM 매트릭스의 컨디션 넘버가 크면 FEM 솔루션을 계산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만 딱 지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EM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베이시스는 그대로 픽스하는 겁니다. 베이시스는 그냥 그대로 phi i를 픽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알파라는 코이피션트들을 리니어 알제브릭 시스템을 풀어서 계산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알파라는 코이피션트를 뉴럴 네트워크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X는 PDE 베리어블이고요. 저 오메가는 뭐냐? 오메가는 오퍼레이터 러닝 계열 방법이기 때문에 함수가 인풋이라 그랬잖아요. 그 함수를 뜻하는 베리어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함수가 들어가면 베이시스는 고정돼 있고 어떤 함수가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뉴럴 네트워크가 개수를 그 FEM 익스펜션의 개수를 제네레이트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처음에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베이시스로 써서 논문들이 쭉 나왔었고요. 근데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은 다 좋은데 글로벌 베이시스라 딱 정해진 도메인에서밖에 계산을 못합니다. 뭐 선분, 사각형, 정육면체 이런 데서밖에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로컬 베이시스,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노달 베이시스를 쓰자. 이렇게 어떤 도메인이 주어지면 트라이앵글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FEM 베이시스를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다양한 지오메트리에서도 계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오퍼레이트 네트워크 페오넷이라고 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제가 기계학회에서 관련된 발표를 할 때마다 페오넷을 항상 소개를 했던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조금 지겨울 법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 방법론 먼저 설명드리고 그 지겨우실 법한 분들도 이거의 후속 연구도 오늘 설명을 드릴 거라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이것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어느 게 더 취향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은 X라는 PD 데이터들 모아놓은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니셜 데이터들 모아놓은 스페이스가 있고 솔루션들 모아놓은 스페이스 Y가 있습니다. 즉 X에서 Y로 가는 솔루션 오퍼레이터를 배우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떻게 배우느냐? 우선 데이터 인코딩을 합니다. 함수가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PD 베리어블이고 오메가가 이 함수를 결정해주는 파라미터들입니다. 예를 들면 폴리노미알 A, BX, CX제곱, DX 세제곱이면 A, B, C, D를 넣겠다는 거죠, 인풋으로. 그래서 넣게 돼서 그런 애들을 만들어서 뉴럴넷에 넣습니다. 뉴럴넷에 넣고 아웃풋은 이 개수들을 고정했을 때 그 베이시스들을 고정했을 때 그 개수들을 제네레이트를 합니다. 그 개수들을 제네레이트를 하게 돼서 그럼 솔루션 프레딕션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화살표가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얘는 고정된 베이시스고 얘는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개수잖아요. 그걸 다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게 페어넷이죠. 이게 만약 좀 불편하시면은 PD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아웃풋을 냈다는 거죠. 이 아웃풋을 내뱉는 거면은 이제 도메인 트라이앵글레이션 P1 엘리먼트를 쓰든 P2 엘리먼트를 쓰든 해서 그 베이시스에 대해서 솔루션을 베이시스 익스펜션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로스는 뭐가 되냐면은 그 베리에이셔널 폼의 레지듀얼을 씁니다. 그게 로스를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프로토타입으로 익스터널 포스를 인풋으로 넣어봤습니다. 네. 전 슬라이드에서 네. 함수 대 함수인데 인풋 단위고 아웃풋 단위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그게 뭐 베이시스의 개수가 됐든 그런 칼럼 벡터로 만들었다는 여기 중간은 그냥 ANN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좀 미진했던 것 같은데 일단 배우고 싶은 거는 요 X에서 Y로 가는 오퍼레이터를 배우고 싶은 거죠.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자, 근데 그냥은 못 배웁니다. 그냥 못 배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함수가 인풋이니까 유한차원 벡터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유한차원 벡터로 만들었습니다. 유한차원 벡터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ANN을 통과합니다. CNN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뭐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를 합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를 하면은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아웃풋이 그 베이시스 익스펜션의 개수를 만드는 겁니다. 역시 칼럼. 네, 칼럼 벡터로 만드는 겁니다. 칼럼 벡터로 만드는 거고 그럼 그 칼럼을 디보넷에서는 그 칼럼들이 어떤 점에서 이밸류에이셔닝을 한 거라고 쳤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 자체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보넷은 어떤 함수에서의 어떤 값을 예측한 거잖아요. y를 넣었을 때 저희는 그냥 함수 자체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수가 나왔으면 함수 자체를 어떻게 예측하냐? 베이시스 고정돼 있으니까 그 베이시스로 FEM 하듯이 베이시스 익스펜션 하는 겁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럼 이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나요? 로스는? 로스는 그래가지고 함수가 나왔어. 아까 요게 FEM 포뮬레이션, 갈러킨 어프록시메이션이었잖아요. 이거 왼쪽에서 오른쪽 뺀 거 절대값 제곱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핀 같은 경우가 만약에 라플라스 U 이꼴 F라는 방식이었으면은 라플라스 U 빼기 F 절대값의 제곱을 로스로 하잖아요. 이거는 FEM은 기본적으로 윅폼이 정석이잖아요. 그 윅폼이 이거잖아요. 아까는 핀 같은 경우 스트롱 폼의 레지듀얼을 로스로 쓴 거고 저희는 윅폼의 레지듀얼을 로스로 쓰는 겁니다. 그냥 네. 모든 베이시스에 대해서 더한 걸로 그걸 로스로 사용을 합니다. 이 로스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서 좀 헷갈리시거나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데이터 인코딩이랑 베이시스는 유저 디파인. 네, 유저 디파인입니다. 네. 그래서 익스터널 포스를 인풋으로 넣어봤을 때 이게 true 값이라고 했을 때
디보넷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30개만 데이터를 썼을 때 잘 못하고 파이디보넷은 더 못하고, 저희 방법은 그래도 괜찮게 성능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저희가 실험을 디보넷 데이터 30개 쓴 거, 300개 쓴 거, 3000개 쓴 거, 그리고 파이디보넷 데이터 엄치 피우고, 저희 것도 데이터 필요 없죠. 라벨 데이터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언슈퍼바이즈드입니다. 그래서 뭐 도메인 1, 2, 3, 그 바운더리 컨디션 여러 개 있을 때, 뭐 이큐에이션이 다양할 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뭐 다양한 상황을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냥 다양한 케이스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저희 방법이 제일 좋거나, 디보넷은 솔직히 데이터 많으면 잘 됩니다. 데이터 만들기가 어렵지. 근데 디보넷 데이터 3000개 만든 것과도 컴패러블한 에러를 보인다 라는 것만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승철 교수님 질문 주셨던 게 PD와 연결돼서 어떻게 그게 되느냐, 그 얘기를 그냥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스톡스 방정식 저희 방법으로 풀어봤습니다. 스톡스 방정식까지 잘 풉니다. 그리고 지금 나비어 스톡스를 푸는 좀 연구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을 다양한 걸 넣어봤습니다. 타임이 가지고 있는 방정식 경우에서 인풋을 이니셜 컨디션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2개씩 실험을 한 겁니다. 처음에 이니셜을 저렇게 줬거든요. 파란색 맨 왼쪽에 있는 이니셜을 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프로파일을 소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이 생기는데, 저희 그냥 인풋으로 이니셜만 넣는데도 바로 리얼타임으로 차차차 이게 나옵니다. 프로파일이. 리얼타임 프렉션이 가능한, 매 스텝마다 다시 예측할 필요가 없이 그냥 처음에 이니셜 저거 하나만 넣으면 이 프로파일을 바로 생성해 버립니다. 학습이 완료된 이후에는. 두 번째 실험에서 약간 사인 비슷하게 이런 함수를 인풋으로 넣고, 이게 트루 솔루션,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희 것도 그냥 딱 솔루션을 페어넷을 사용해서 이니셜 데이터만 넣었을 뿐인데 아웃풋으로 바로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이니셜 컨디션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베리어블 코이피션트를 인풋을 넣어봤어요. 베리어블 코이피션트라는 거는 미분 방정식을 정의할 때 그 앞에 들어가는 개수가 함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인풋으로 넣어봤는데도 베리어블 코이피션트 이렇게 넣든지 이렇게 넣든지 다 빨간색이 트루 솔루션인데 잘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풋을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넣어봤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냐면은, 일단 2가지 바운더리 컨디션만 고려를 했는데, 저 빨간색 위에서 함수가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을 둘러가지고 이렇게 함수를 디파인을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인풋으로 넣었을 때 트루 솔루션이 이건데, 저희 솔루션도 거의 비슷하게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여기서의 바운더리 컨디션 이렇게 넣고 여기서의 바운더리 컨디션 이렇게 넣었을 때 트루 솔루션이 이건데, 저희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뱉어내는 거예요? 네, 바로 뱉어내는 겁니다. 리얼타임으로. FEM하고 속도 비교해봤는데 넌리니어는 훨씬 더 빠를 것으로 해요. 넌리니어는 기본적으로 FEM이 이터레이티브 스킴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냥 리니어로 바로 되는 것만 해도 FEM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싱귤러 펄터베이션, 그러니까 저희 방법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싱귤러 펄터베이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저런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입실론이 아주 작아지면은 바운더리에서 굉장히 샤프한 트랜지션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여기서 보시듯이 입실론이 작아질수록 점점 이렇게 구석으로 몰려가잖아요. 자, 이거를 해결하는 수학적인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기존의 클래시컬한 수채석적 방법 중에 잘 알려진 게 커렉터 베이시스를 쓰는 겁니다. 즉, 그냥 FEM 베이시스에다가 요걸 잘 잡아낼 수 있는 베이시스 하나만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요걸 잘 잡아낼 수 있는 베이시스는 저 방정식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건 얘가 보이지 않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베이시스 익스펜션이기 때문에 베이시스 하나만 늘리면 됩니다. 이거는 코스트가 거의 들지 않아요. 그냥 뉴럴 네트워크가 아웃풋 디멘션 1 늘리는 겁니다. 코스트가 거의 들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뿐인데, 자, 이게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빨간색이 트루 솔루션인데, 뭐 핀이나 디보넷이나 파이 디보넷은 잘 못 맞추고 있는데, 저희 방법으로 계산한 거는 이 베이시스를 추가했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무조건 싱귤러 펄터베이션 잘 푼다 이게 아니라, 클래시컬하게 디벨롭 돼 있는 뉴메릭 아날리시스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다가 포인트인 겁니다. 왜냐면 클래시컬 뉴메릭 아날리시스 베이스로 방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치 해석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을 다이렉트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한 번 더 할 겁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거에 관련된 발표는 기계학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겨우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후에 또 하나 최근에 또 논문을 써서 업로드한 게 있는데,
하다 보니까 계산이 잘 돼서 좋습니다. 해피한데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FEM을 좀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컨버전스 레이트 플롯을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은 기본적인 FEM이라면은 P1을 썼을 때는 레이트 2를 따라서 그냥 쭉, 그러니까 이게 넘버 오브 엘리먼트, 디그리 오브 베이시스 개수잖아요. 베이시스 개수를 늘림에 따라 이 컨버전스 레이트를 따라서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FEM이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P2를 썼을 때는 레이트 3을 가지고 쭉 내려가고요. 근데 페어넷을 계산해 봤더니 물론 충분히 괜찮은 렐러티브 LT로 10의 마이너스 3승 0.1% 아닌가요? 그러니까 에러가 아주 작은 건 맞죠. 그러니까 충분히 억셉터블한 에러는 얻었지만은 이론적으로 왜 내려가다가 베이시스 개수 늘리는데 다시 에러가 증가하지?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FEM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계속 이 파란 점선을 따라 내려가는 게 맞죠. 베이시스 개수를 늘릴수록. 근데 저희는 FEM을 기반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에러가 늘어나지?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아니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 키우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근데 딥러닝이 들어갔기 때문에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좀 그렇게 생각하기 좀 자존심이 좀 상해가지고 조금 이걸 좀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단순히 이걸 분석하는 걸 넘어서 이걸 분석을 해서 이거에 대한 언더라잉 어떤 스트럭처를 알 수 있다면은 이 모델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거니까 이 모델의 퍼포먼스를 개선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수학적인 아날리시스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법론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 아까 4장은 매스매티컬 아날리시스를 좀 구축을 했는데 최대한 테크니컬한 수학적인 내용은 피해 가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제가 전달을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왜 아날리시스가 꼭 수반이 되어야 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